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꾸준히 몸 관리를 해도 언제라는 시기에 달려있을 뿐 저를 포함한 모두 죽음을 맞이하죠. 이 자연의 법칙은 마법 세계관에도 적용됩니다. 수많은 마법사들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고 이 영상의 주인공 볼드모트 역시 그 방법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음을 극복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 볼드모트는 왜 하필 호크룩스를 사용했을까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제시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편의 부제이기도 한 마법사의 돌이죠. 중세 연금술과 현자의 돌에서 파생된 이 설정은 번역의 과정에서 마법사의 돌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뿐 기본적인 속성은 같이 가져갑니다. 즉, 마법사의 돌이 있다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묘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니콜라스 플라멜이 덤블도어와 함께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Nicholas Flamel is the only known maker of the Sorcerer's Stone. The what? The only stone currently in existence belongs to Mr. Nicholas Flamel, the noted alchemist, who last year celebrated his 665th birthday. 다만 볼드모트는 마법사의 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비록 죽음을 먹는 자들을 휘하에 두어 세력을 만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마법사의 돌을 잘못 사용해 변질되거나 또 도둑맞거나 잃어버린다면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볼드모트는 스스로 마법사의 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마셔야만 하는 약의 특성상 온전한 영생의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법사의 돌을 선택하지 않았죠. 다만 해리포터가 1학년 때 마법사의 돌을 갈취하려고 한 적이 있기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마법사의 돌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에 의해 육체가 소멸되면서 온전한 몸을 되찾아야만 했죠. 덤블도어는 당시 볼드모트의 판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7편의 부제인 죽음의 성물입니다. 이는 음유시인 비들리아기에 수록된 삼형제 이야기에서 죽음을 대하는 세 인물을 통해 언급되는 내용이죠. 강력한 지팡이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부활의 돌로 누군가를 죽음에서 데려오거나 투명 망토로 죽음의 눈을 잠깐 피해 있거나 이 세 가지 성물을 모두 모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볼드모트, 톰 리들은 머글 고아원에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마법 동화인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들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성물을 믿는 마법사는 거의 없었다고 하기에 만약 볼드모트가 이를 알았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부활의 돌이 들어있는 곤트의 반지를 보고서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호크룩스로 만들어버린 걸 보면 이를 추측할 수 있겠네요. 죽음의 성물을 알아낸 해리포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볼드모트는 왜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인 딱총나무 지팡이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는 딱총나무 지팡이가 죽음의 성물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강력한 지팡이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해리에 의해 육체가 소멸되면서 반쪽짜리 삶을 살던 그는 광적으로 해리를 직접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Don't you turn your back on me, Harry Potter! I want you to look at me when I kill you! I want to see the light leave your eyes! Abracadabra! 다만 해리와 볼드모트의 지팡이는 동일한 재료인 불사조 깃털이었기에 서로의 주문은 통하지 않은 채 연결됩니다.
이는 프리오리 인칸타템으로 지팡이의 심이 동일하다면 최근에 행했던 마법부터 하나씩 되풀이되는 역주문 마법인데요. 덕분에 볼드모트는 해리를 처치할 수 없었고 이를 떨쳐내고자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그는 강력한 지팡이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딱총나무 지팡이의 특징상 강력한 존재감을 남길 수밖에 없기에 쉽게 그 뒤를 쫓을 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볼드모트가 선택한 방법은 호크룩스인데요. 호크룩스는 영혼을 쪼개어 다른 사물에 담는 것으로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죽지 않게 되는 어둠의 마법입니다. 호크룩스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쪼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끔찍한 방법이 동원되죠. 바로 살인입니다. 이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볼드모트 스스로에게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영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기에 볼드모트는 호크룩스를 가깝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호크룩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호레이스 슬로건 교수를 떠보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It's called, as I understand it, a Horcrux.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어둠의 마법이었기에 그 역시 어딘가 자문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 아닌 노력을 한 끝에 호크룩스를 만들어냈지만 덤블도어와 해리 그리고 수많은 마법사들 앞에 하나씩 파괴되면서 볼드모트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 채 한 줌 먼지가 되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음유시인 비들리아기에 수록된 삼형제 이야기 속 덤블도어의 해석을 남기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